안녕하세요. 2025년 증시 보면 분위기 참 좋은데요. 네, 그렇죠. 지수만 보면요. 맞아요. 나스닥이 무려 26%나 올랐고요. S&P 500이랑 다우존스도 각각 11%씩 꽤 견조한 흐름이죠. 네,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근데 이게 다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니죠. 네,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52주 최저가 근처에서 좀 힘겨워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잘 나가던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런 상황이 뭐랄까 역발상 투자자들한테는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 저가 매수 기회로 본다는 거죠? 네. 지금 겪는 어려움이 그냥 일시적인 거고 이 기업 본연의 가치는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면요. 자,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기업이 바로 치폴레, 멕시칸 그릴, 그리고 타겟입니다. 아, 두 기업 다 유명한 곳들이네요. 네, 둘 다 지금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워낙 브랜드 파워도 있고 저력도 있는 곳들이라 반등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 역발상 투자라는 게요. 사실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사는 거잖아요. 이게 성공하면 수익률은 정말 높을 수 있는데 그렇죠. 대박이죠. 근데 그만큼 위험도 커요. 그냥 싸다고 덥석 물었다는 그 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주가가 계속 빌빌대는 그런 가치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요. 아, value trap? 네. 아니면 아직 하락이 멈추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사서 손실만 키우는 네, 그 편 많이 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두 기업, 치폴레랑 타겟, 얘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려움의 진짜 원인은 뭔지,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또 뭔지, 그 가능성을 좀 면밀히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치폴레, 멕시칸 그릴, CMG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치폴레 주가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롤러코스터 같죠. 네, 진짜 말 그대로예요. 현재 상황을 좀 보면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31%나 내렸어요. 꽤 많이 빠졌네요. 네, 52주 최저가에서 한 4%? 그 정도 높은 수준이고 고점 대비하면 거의 반토막이죠. 약 42%나 빠진 상태입니다. 심각하네요. 사실 치폴레가 과거에도 진짜 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잖아요. 네, 있었죠. 그 음식 관련 문제? 맞아요. 2015년부터 한 2018년까지 그때 여러 번 식품 매개질병 사건 터지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완전 치명타를 입었죠. 네, 그때 소비자들 불안감이 엄청났었죠. 결국에는 미 법무부로부터 식품 안전 관련해서 역대 최대 규모래요. 2,500만 달러 벌금까지 맞았으니까요. 아, 벌금 액수도 상당했네요. 그때 소비자 신뢰는 바닥이고 매출 급감하고 주가도 완전 곤두박질 쳤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치폴레가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죠. 바로 그 점이죠. 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준 게 아니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식품 안전 시스템 완전히 뜯어고치고 또 고객들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려고 애쓰고 맞아요.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죠. 그 결과로 매출도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고 주가는 이전 고점을 훌쩍 뛰어넘어서 폭발적으로 올랐잖아요. 네, 정말 대단했죠. 2024년에는 주가가 너무 오르니까 그 직원들 주식 보유 장려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 접근성 높이려고 50대 1 주식 분할까지 했어요. 엄청 파격적이었죠. 50대 1이요? 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는 거. 이게 지금의 어려움도 혹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위기 속에서도 안 흔들리는 치폴레머리 경쟁력이랄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신선함이라는 핵심 가치로 만든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요. 그리고 충성도 높은 고객들. 아, 네. 그건 정말 치폴레의 강점이죠. 네, 방부제, 인공첨가물 안 쓰고 주방에 냉동고도 없다고 하잖아요. 매일 신선하게 재료 준비한다는 원칙. 맞아요. Food with Integrity라는 슬로건도 내걸었었죠. 이런 점들이 건강 생각하고 음식질 따지는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먹힌 거죠. 그래서 일반 패스트푸드나 다른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하고는 딱 선이 그어지는 그런 차별화된 위치를 만들었고요. 그렇죠. 확실히 이미지가 다르죠. 이런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가 지금처럼 비용 압박 심할 때 가격을 좀 올려도 고객 이탈을 최소화하는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지금 치폴레가 풀어야 할 핵심 숙제라고 봅니다. 최근에 나온 2분기 실적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요. 전체 매출은 31억 달러,
작년 동기 대비 3% 늘었어요. 네. 근데 이건 주로 새 매장 연휴 효과고요. 아, 기존 매장은요? 기존 매장 성장을 보여주는 동일 매장 매출은 오히려 4% 줄었습니다. 그럼 안 좋은 신호네요? 그럼 0.1달러, 아주 약간 줄었어요. 실적이 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역시 비용 상승이죠. 특히 그 스테이크랑 닭고기, 핵심 식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인건비 부담도 여전하고요. 그래서 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는군요. 네, 경영진은 올해 전체 매출이 작년하고 비슷할 거다, 뭐 보합세 정도 예상하면서도 동시에 올해 안에 315개에서 345개나 되는 새 매장을 열겠다는 공격적인 확장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오,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하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겠죠. 과거에 위기 극복했던 그 DNA가 이번에도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치폴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역시 좀 흥미로운 반전 스토리를 기대해 볼 만한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네. 바로 대형 소매업체 타겟 TGT입니다. 아, 타겟이요? 네. 한때는 진짜 월마트의 유일한 라이벌이다 이러면서 잘 나갔었잖아요. 그랬었죠. 특히 그 칩시크 전략으로 인기가 많았죠. 맞아요. 그런데 최근 몇 년, 특히 2023년 이후로는 매출이 좀 줄면서 고전하고 있어요. 네, 실적이 좀 주춤했죠. 주가도 역시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41% 하락. 최고점 대비하면 이것도 거의 반토막이에요. 한 50% 주저앉았고요. 타겟도 많이 떨어졌군요. 네, 현재 주가는 52주 최저가에서 뭐 3%도 채 못 오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좀 돌파해 보려고 타겟이 리더십 교체 카드를 꺼냈어요. 지금 최고 운영 책임자, CEO죠. 마이클 피들케라는 사람을 차기 CEO로 지명했고 내년 2월에 공식 취임한다고 합니다. 아, 마이클 피델케. 네, 타겟 내부에서는 꽤 오래 일한 인물이죠. 특히 그 회사의 디지털 전환이나 운영 효율화 쪽에서 기여를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타겟이 다른 경쟁사들보다 좀 빨리 구축했던 그 옴니채널 전략 있잖아요. 아,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연결하는 거요? 네, 온라인 주문 상품을 매장에서 픽업하게 하거나 클릭 앤 컬렉, 매장 재고를 활용해서 온라인 주문을 빨리 배송하는 시프롬 스토어, 그런 시스템이요. 이런 게 잘 자리 잡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때 이게 엄청 효과를 봤죠. 그렇겠네요. 다들 온라인으로 주문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타겟의 자체 브랜드 PB 상품이요. 아, 타테 PB 상품 유명하죠. 디자인도 예쁘고. 맞아요. 예를 들면 식료품 구덴 게더라던가 생활용품 업앤업 같은 거, 이런 PB 상품 개발하고 키우는데도 이 사람이 깊이 관여했어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이 PB 상품들이 가격은 합리적이어서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좋은데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유명 제조사 브랜드 상품보다 마진이 훨씬 높거든요. 아, 수익상에 도움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수익성 개선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뭐랄까 효자 상품군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럼 이 피델케라는 새로운 CEO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겠네요. 네, 내부적으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실적 보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진 않아 보이는데요. 2분기 매출이 252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1% 정도 줄었어요. 매출 감소 폭 자체는 뭐 아주 크진 않네요. 네. 근데 수익성이 나빠진 게 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5.2%인데 작년 2분기에는 6.4%였거든요. 1.2%포인트나 떨어진 거죠. 이익률 하락폭이 좀 크네요. 네.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도 30%에서 29%로 약간 낮아졌고요. 전반적으로 수익성 지표들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죠.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타겟이 단순히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인 역풍을 아주 정면으로 맞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시경제적 역풍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뭐 고질적인 공급망 불안정 문제도 있고요.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걸로 인한 관세 부담도 있고 또 계속되는 임금 상승 압력.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용 부담을 엄청 키우고 있는 거죠. 아, 외부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군요. 네. 이런 문제들은 사실 특정 기업 하나가 노력한다고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진짜 어려운 좀 구조적인 성격의 도전 과제들이에요. 그렇죠.
회사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CEO가 온다고 해서 바로 실적이 확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의 투자를 생각한다면 단기적인 주가 반등보다는 최소 3년에서 5년 그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시적인 환경이 워낙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관점에서 타겟을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옴니채널 경쟁력이나 PB 상품 성장 말고 또 다른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역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 수준입니다. 아, 주가가 싸다는 거요? 네. 지금 타겟의 주가 수익 비율, P 레이쇼라고 하죠. 이게 한 1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12배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최대 경쟁사인 월마트가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거죠. 와, 차이가 꽤 크네요. 물론 타겟의 성장률 전망치가 월마트보다 낮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겠지만 그래도 그 차이가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아, 시장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 네, 시장이 현재의 어려움을 좀 지나치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 팬데믹 때 보여줬던 그 강력한 운영 능력이나 브랜드 파워, 또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 이런 걸 고려하면 지금의 낮은 밸류에이션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딱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지금 52주 최저가 수준에 있는 이 치폴레와 타겟에 대해서 어떤 투자 관점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두 기업의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핵심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네? 치폴레 같은 경우는 역시 그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 차별화된 컨셉, 그리고 과거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경험, 그 회복 DNA, 이게 핵심 포인트 같고요. 맞습니다. 타겟은 이미 검증된 옴니채널 역량,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는 PB 상품 기반, 또 새로운 리더십하에서 운영 효율화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게 주요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흥미로운 건 두 회사 다 여전히 이익을 내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라는 거죠. 네, 그 점이 중요하죠. 망해가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 네. 다만 시장이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을 못 내주니까 주가가 좀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공통점이 있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이 두 기업에 대한 투자는 본질적으로 미래 회복과 성장에 베팅하는 장기적인 역발상 투자 전략,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네. 장기적인 관점. 네, 현재의 어려움이 결국 해소되고 기업 가치가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믿음에 기반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이런 종류의 투자를 성공시키려면 뭘 고려해야 하는가? 그렇죠. 뭘 조심해야 할까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요. 네, 최소 3년에서 5년 아니면 그 이상 주식을 보유할 각오로 좀 길게 봐야 해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막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둘째, 분산 투자는 필수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특정 종목에 올인하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네, 그건 기본이죠. 그렇죠.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비중,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규모로 투자해서 위험을 관리해야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싸다고 사서 묻어두는 게 아니고요. 분기별로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서 회사가 진짜 회복 조짐을 보이는지, 마진율이 개선된다거나 매출 성장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경쟁력,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 이걸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이게 정말 일시적인 외부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기업 내부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걸 판단하는 날카로운 분석이 먼저 필요하겠네요. 바로 그 점이 역발상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경영지의 능력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요. 지금 주가 하락의 원인이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촉매제, 영어로 catalyst라고 하죠. 그게 뭐가 될 수 있을지,
예를 들어 뭐 신제품이 나온다거나 비용 절감을 성공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거시경제 환경이 좀 좋아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해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52주 최저가라는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두 개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치폴린 엑시칸 그릴과 타겟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비록 부진하지만 각각 뚜렷한 강점도 있고 또 회복 스토리를 써내려갈 잠재력도 가진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한 것처럼 기업이 재무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동안 쌓아온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나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지위 같은 것들이 과연 그 가치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특히 치폴레 경우처럼 소비자들이 계속 사랑해주는 한 가격 인상이나 비용 압박 같은 걸 정말 이겨낼 수 있을지, 또 타겟의 사례처럼 이렇게 거대한 소매 기업이 복잡한 거시경제적인 난기류에 휩싸였을 때 그 새로운 리더십으로의 교체가 실제로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마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